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죠. 본인이 있고 무권대리인이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 뭐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유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받을래 말래. 자, 물어보는 게 뭡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준법률 행위 중에 의사통지죠. 최고는 이 상대방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묻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물어봤는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발신주의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본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거절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고 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효. 확정이죠. 자, 그런데 본인이 이 계약이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인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서 인정을 한다. 자, 요런 얘기죠. 그래서 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자,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그렇죠. 그런데 자, 본인이 상대방이 나 이거 안 할란다. 찝찝하다. 그러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 전에 철회한다.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죠. 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 그런데 철회를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럼 철회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됩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 역시 추인이나 거절 의사표시를 꼭 상대방에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무권대리인을 통해서 했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통해서 알았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도 철회를 안 하고 나는 끝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계약에 대해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행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되겠죠. 자, 이행 또는 손해배상 누가 선택을 하느냐? 상대방이 선택을 하겠죠. 무권대리인 지가 이거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선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권 대리인이 어떤 경우입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요게 계약의 유권 대리였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내는 것들만 뽑아서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아니, 대리권도 없으면서 어떻게 뭐 매매라든지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매매는 다릅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게 매매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은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 같으면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도 뭐 매매 계약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남이 이 대리 계약을 하고 이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미성년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성년이 됐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뭡니까? 자기가 대리인인 줄 뭐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요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판례를 간단히 보겠는데요. 자 이 추인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 변제에 대해서 "돈 내놔라." 독촉을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달라." 자 유예를 요청했다. 요런 경우는 예 추인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문을 한번 전체 계각을 봤는데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문 가지고 계신 분 조문을 예 보시고 자 130 조입니다. 130 조. 129 조가 뭐였습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했죠. 자 이제 130조 인제 소멸한 겁니다. 인제부터가 진짜 무권 대리입니다. 126조 125조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월권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130조 인제 진짜 소멸했습니다. 자 그다음 125조, 6조, 9조 나왔는데 7조, 8조에 뭐 있는지 혹시 예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자 127 조는 대리권 소멸 사유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이게 소멸 사유였고 128 조는요. 임의 대리 종료입니다. 임의 대리 종료. 수권 행위 철회나 아니면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로 소멸한다. 자 그리고 이제 129 조 대리권 소멸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권 대리다라는 예 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30조 이제 확실하게 대리권 소멸한 협의의 무권 대리를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예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131 조 자 상대방의 채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답니다. 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이죠. 최고하여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권리,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되겠습니다. 발하지 아니한 때. 예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 추정도 아니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2 조.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예 거절의 의사 표시라 나왔죠. 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거절은 의사 통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의사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의사 표시란 말도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추인의 의사 표시는 132 조입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한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걸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알면은 효력이 생긴다. 꼭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133 조입니다. 추인의 효력. 자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예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 그랬습니다. 있으면 그 의사 표시를 따라갑니다.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소급한다 그러면 그 말도 예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제3자가 예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소급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4 조. 상대방의 철회권. 예 철회권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양쪽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선인 경우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5조, 아주 중요합니다. 135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자, 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항입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물으려면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 이거 얘기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뭐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 돈을 물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한테 물릴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였고요. 이제 계약 말고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조문이 136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단독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계약 아니고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떤 거요? 6원 재단법인 설립, 다음 소유권 포기, 요걸 얘기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자, 무권 대리인, 이 갑 다시라고 합시다.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요거는 동생이고, 그렇죠. 자, 본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동생이 대신해서 유언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재단법 설립, 소유권 포기 다 안 됩니다. 요런 경우는 전부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논할 수 있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 자, 동의가 있고요. 자, 동의. 해제. 해지.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한 겁니다. 동의는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 해제, 해지, 상계. 상계는 줄 돈, 받을 돈, 퉁치는 거, 이거 얘기하죠. 상계. 그 다음에 시효, 이익, 포기, 추인, 철회,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무슨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 중에서도 준법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취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뭡니까? 해제, 해지, 취소, 요거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두 가지로 또 나눠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얘기입니다. 능동은 무권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수동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걸 야가 받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이. 자, 임대인의 동생이 임차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임차인 보고, 야,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 이게 뭡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 상대방이 동의를 하죠. 알았다, 나갈게요. 아니면은, 예,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대. 네 대리 맞냐? 다투지 아니한대. 다투지 아니한대. 나가라 하니까 잘 됐다 그러죠. 나도 네 꼴 보기 싫은데 나갈란다.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 유효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임차인이 무권 대리인, 즉 임대인의 동생 대리인 아닙니다. 야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자, 요 동의는 누가 했습니까? 상대방이 한 거고, 요 동의 누구한테 얻습니까? 무권 대리한테 얻어 가지고, 자, 내가 너형 만나려고 하기엔 힘든데, 임대 만나려니까 힘든데 내가 니한테 얘기할게. 자, 동의해라 해 가지고 나 너희 집에서 나갈란다. 해지를 했을 때. 자, 요런 경우는 유효란 얘기가 아니고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거 얘기입니다. 계약 규정 준용. 자,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뭡니까?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최고하거나 철회하거나 요런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것 중에 그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에 상대방이 있었죠. 자, 대리권은 요거였는데 밖에 나와서 이걸 했다. 그런데 권한 넘은 대리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라는 게 있었는데요. 정당한 이유. 입증 누가 합니까? 상대방 지가 하죠. 그러니까 선의하고 무과실, 당연하고 정당한 이유하고 같지는 않는데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었다. 그런데요, 정당한 이 이유의 판단 시기는 언제냐? 계약 시로 본다가 판례와 다수설입니다. 판례와 다수설. 그런데 법률행위 처음에 했지만 채권 행위라는 게 있고 물권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행위는 대부분이 낙선 계약입니다. 서류라든지 방식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물권 행위는 뭡니까? 실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등기 서류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와 다수설은 요 시점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소수설은 아니 어차피 채권 행위는 서류가 필요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고 물권 행위 할 때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요때 대리권이 있다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이 판단 시기가 계약시라는 설도 있고 여기 무슨 물론 시험에 요거가 냅니다. 계약시. 근데 소수설은 이행시 있고 또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대리 공부하면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대리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 계약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느냐고 서류도 없는데 막 이래 막 방방 뛰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 이 매매는 아무 고비 서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위임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행기에 자, 소유권 이전 시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요때는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판단 시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걸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무효와 취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